자, 모의고사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1번 지문은 그때 했었으니까 패스하고, 자, 6번부터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참고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리프 클리닉 교재 중에 오늘이 가장 쉬운 수준일 거예요. 네, 점차 스타카토로 난이도 좀 조금씩 올릴 건데, 자, 우리는 수능을 훈련하는 것답게 문제풀이에선 수능 훈련으로 수능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가면 뒤에 이렇게 독해 복습할 수 있는 자습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문장 독해와 지문 독해를 리를 테스트에 출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독해는 이렇게 3단 구조로 제가 설명 써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문의 흐름이 뭔지를 물어볼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연습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 독해는 제가 야, 이 문장에다 되게 독해하는데 어렵지? 하는 거는 다 해석 문제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부단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수능 문제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요. 알겠지? 자, 그럼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가운데 뚫렸어요. 자, 한번 보면 Plato. 자, 발음은 플레이토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게요?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Plato argued that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When you see something. 야, 과거 시제인데 현재 시제네? 왜? 사실적 묘사니까 현재 시제죠? 이제 배운 거 써먹어. When you see something that strikes you as beautiful. 스트라이크가 뭐야? 땅 치는 게 스트라이크지. 그러니까 너네를 이렇게 땅 쳤는데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를 엄청 아름답다라고 현혹할 정도의 뭔가 그런 무언가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뭔가 엄청 아름다운 걸 봤을 때 너네는 really just seeing a partial reflection of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에 자 여기서 partial을 모르면 나가리가 되는 거죠. partial이 무슨 뜻이죠? 부분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은아 이거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뜻 될 수도 있어? 은큼한? 은큼한 이런 줄 알았어. 자, 편파적인이죠. 한쪽만 편든다. 알겠지? 치우쳐진. 그럼 impartial 하면 무슨 뜻 되는 거야? 공정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단어 꼭 외워야죠. 자, 그러면 봐봐. 뭔가 아름다운 걸 보면 너넨 그저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만 보는 거래. 일부. 자극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일부. 자, just as a painting or even a photograph, 그림이나 사진이 오직 captures, 포착한대요. part of the real thing. 사실하는 실제 것의 일부만 포착한다. 그렇잖아. 사진도 사진에 나왔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렇듯이 너네가 뭔가 아름다운 걸 봤을 때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분만 볼 뿐이야 라고 했네. 그럼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름다움이 소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은 지웅아,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 Or what Plato calls the form of beauty. 폼은 형태라 하면 돼. 5어는? 5어는? 또는 자 다른 의견이 있다. 리딩 부스터 한 2, 300쯤에 있으니까 니네 아직 안 했겠구나. 2, 300쯤 가면 이제 동격을 배울 텐데 얘들아 이거 콤마하고 5월 하잖아. 이거 동격 표현이야. 특히 언제 쓰냐면 다른 이름이나 별명을 제시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는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이야. 다른 이름은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달리 말하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지웅이가 잘 해석했어요. what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것으로 해석해야 되죠? 배운 거 써먹어야죠. 플레이토가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거는 no particular color 특정한 색깔도 없고요. 형태도 없고 사이즈도 없대요. 뭔 말일까요? 말이 어렵죠? 그치?
자, 근데 어쨌든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특정한 무언가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놓고 rather,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rather는 얘랑 지금 뒤집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랑 얘는 준성아 서로 무슨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당연히 rather 때문에 반의 관계지. 그러면은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 아 정말 has no particular 특정한 particular와 반대말이 나와야 되는구나. particular와 반대. 그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뒤에 뭐래? 마치 숫자 5처럼 particular하지 않대. 1번 abstract 추상적인, 2번 practical 실용적인, 3번 불완전한, 4번 시각화된, 5번 바뀔 수 있는. 자, 특정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4번은 일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탈락이지. 자, 여기서 답 몇 번 할 수밖에 없어. 1번 할 수가 특정적인 게 없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숫자 5는 뭐예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서 1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지? 근데 그다음 더 읽으면 You can make drawings of the number 5 in blue or red ink. 숫자 5라는 걸 파란색이나 빨간색 잉크를 통해서 그려낼 수 있겠지. 뭐 크게 작게 그렇게 해도 숫자 5라는 거 그 자체는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뭔가 형상이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no particular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 때문에 4번의 visualized는 탈락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자, 쐐기를 박는 표현이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얘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게 이렇게 연결됐으면 됐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답의 근거로 잡으면 되죠.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건 추상적이죠. 끝 답 1번. 이렇게 잡고 풀면 됐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Think of the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가령 Although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삼각형이 특정한 색깔이나 크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it somehow 무슨 뜻? 어떻게든 이것은 어떻게든 lies within each and every triangle you see. 너네가 보는 각각의 모든 삼각형 안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레이토는 생각했어요. The same was true of beauty.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겠네. 얘들아, 니네가 보는 각각의 모든 삼각형과 그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름다움은 뭐다? 준성아 이거 채워봐. 아름다움은 뭐다? 추상적 개념이지. 그치? 자, 추상적 개념인데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다를 수 있지. 근데 삼각형 해봐. 니네 머릿속에 삼각형 무조건 다 이런 형태 아니야? 이거여도 다 삼각형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추상적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한계를 벗어난 것 같잖아. 근데 아름다움은 항상 어떻다? 아름다움은 추상적이어도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기준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한테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막 유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못생긴 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기준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를 들면 강아지 지웅이는 호수공원에 버려져 있는 개똥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요? 똥이니까? 민준이 똥이잖아요. 왜 이렇게 동심 같냐? 민준이도 아름답다 생각해요? 호수공원에 3일 동안 방치된 강아지 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치?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아름다움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적인 어떤 뭔가 반응을 자아내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언뜻 그냥 갑자기 대뜸 강아지 똥 보고 아름답는데 이러면 미친놈 소리 듣는다는 거죠. 이제 이 지문 내용 이해됐어요? 솔직히 이 지문 정답이 52인데 이건 그냥 뭐냐면 앱스트랙트 단어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렵죠. 근데 막상 지문의 주제가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연히 다음 1일 테스트 때 지문 독해를 낼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을 좀 연습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이해가 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 딱 하나예요. 이거 단어 때문에 그래. 단어가 어려워. 준성아, 컨덕트 뜻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컨덕트 뜻 뭐예요? 수행하다. 자, 다른 뜻 아는 사람. 얘다 컨덕트가 무슨 뜻이냐면 얘로 가게 만드는 게 컨덕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행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얘를 여기로 옮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도 이 전도가 그 종교 전도 말고요. 전기를 옮긴다는 뜻이야. 그리고 방금 너네가 얘기했듯이 사람한테 쓰면 수행하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세미가 너네 절반이란 뜻이지. 세미. 컨덕터가 뭔지 아세요? 전기를 옮기는 거잖아. 도체잖아. 이게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수출 1등 상품 반도체예요. semiconductor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요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단어를 모르는 자여 죽어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conduct는 전기 찌릿찌릿 전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진짜 딱 저거 하나밖에 없고요. Our skin conducts electricity more or less efficiently. efficiently는 효율적으로죠. more or less는 뭐라고 했어? 어떤 기준점에서 그 위거나 아래거나.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전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했을 때 뭔가 중요한 의미는 뭘 것 같아?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감정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걸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전기를 more or less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면 더 많이 전도하고요. 어떤 감정이면 덜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more or less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we know that 우리는 알죠.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stimulate가 자극시키다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상태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슬프고 뭔가 엄청 강한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면 our bodies 자 이거 발음해봐. sweat이라고 해죠. 포카리 스웨트 땀 흘리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사예요. 자동사로 쓰면 땀 흘리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땀을 약간 흘려요. 저기 해석해 보세요. So little we might not even notice.
그렇지. 이거 지난번에 문장 독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so that이죠? 지용아, that 해석 어떻게 한다? 저기선? 이제 잘 하네. 자, little은 예언아 뭐? 찔끔. 너무 찔끔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알을 차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흘린다는 거지. 우리가 뭐 하면? 감정적으로 북받치면. 뭐를 한다? 땀을 흘린다. 자, 그래서 and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appear,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물방울이 땀방울이 생겨나면 우리의 스킨은 gets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그러면 전기가 더 많이 통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내려온 거네. 자, 우리가 감정이 격하면 격할수록 전기가 더 많이 통한대. 자, 그럼 자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국어 문제. 감정의 강도가 올라가면 전도성이 올라간다. 이거 인과관계야? 인과관계다. O, X. 자, 10초 후에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question. 이거는 인과관계인가? 네.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first? true? 아, 또 지용이 혼자 왕따네? 그럼 지용이한테 힘을 줘야겠다. 자, first예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은데요? 감정이 올라간다고 왜? 왜? 지용이가 지금 답을 건드렸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F라 했겠지. 왜 인과관계 아니야? 그럼 니네 땀 왜 읽었어? 땀 뭐래? 감정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니 피카츄세요? 화나면 피카츄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왜 그래 그러면? 왜 우리 찌릿찌릿 피카츄 되는 거야? 열받으면 뭐 하니까? 땀나니까. 날 자극시키지 마. 아니 야 지문을 떠들게 해줘. 뭐라고? 땀나잖아. 그럼 땀을 왜 읽었냐고. 자 여기 뭐야? 감정이 빡치면 땀 흘리잖아. 그 물 때문에 전기 찌릿찌릿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이게 인과관계야. 그럼 이건 뭐야? 상관관계야. 알겠어? 이거를 뭐라 하냐면요, 얘들아. 상관관계라 그래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논술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거 왜 건드렸겠어요? 이거 이해시키려고요. 땀이 왜 나왔다고? 땀 때문에 전도되는 거야. 우리 피카츄 아니라고. 감정 막 격해지면 막 찌릿 이렇게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거 시험에 나왔다. 이번 고등학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3번 준성.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는 전도성이 훨씬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겠군. 맞아 틀려? 틀리잖아.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얘들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였어.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왔어 이거. 근데 그럼 니네 다 틀렸겠네. 그지? 이거 건드려서 낸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This change in sweat gland activity, 이런 땀샘에서의 활동의 변화가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conscious mind. 너네 의식적인 마음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의식과는 상관없다가 무슨 말이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연두색으로 칠해보면. 그럼 무의식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열받으면 땀나는 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야? 이거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본능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얘들아 say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게? say 명사로 쓰면요. 이거 발언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 문제의 발언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having은 앞에 있는 mind 수식하는 분사구인 거죠. 그지?
발언권을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갖고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땀샘 활동이 일어난다. 됐죠? 자,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그래서 너네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you a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in sweat gland activity. 근데 격해지면 이제 어떻게 된대? 이제 땀이 흘리는 게 느껴진대. 긴장하면 막 등에서 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그러니까 긴장의 수준이 과다해졌어. 우리의 의식을 깰 정도로, 무의식을 깨고 의식으로 올라올 정도로 긴장을 해서 이제 땀이 진짜 나기 시작해서 내가 그 땀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this is particularly useful from a scientific viewpoint. 여기서 갑자기 딴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과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건 참 유용해 라고 얘기해. 그럼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 얘기한 게 아닌데? 그죠? 흐름 뒤집혔죠? 갑자기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용하대잖아. 그러면 다른 얘기 화제 전환됐죠? Because it allows us, 왜냐면 이게 우리가 뭐 하도록 해주냐면 객관적인 가치를 우리 마음의 주관적인 가치에 둘 수 있게 해주거든. 자, 우리 마음의 주관적 상태가 뭔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죠. 근데 그걸 객관적인 가치를 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준성아? 우리 감정에 객관적인 가치를 준다. 이현아, 무슨 말이야? 민주아, 무슨 말이야? 지영이. 아니, 감정을 객관적인 가치를 둔다고 숫자로 측정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빈칸할 수 있어. 뭐 함으로써? 트래킹, 추적함으로써.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 자,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지. 그 트래킹이 뭐랑 같은 말이야? 이거네? 그래서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너네 피부에다가 전기를 찌릿하게 해가지고 너네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를 측정해서 자, 땀 측정하면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땀 많이 흘려서 전도성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반대로 찌릿하게 만들어. 그럼 땀을 얼마나 흘린지 알 수 있지.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감정할 수 있죠. 이러니까 내가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딱 이거였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흐름 뒤집히더니 딱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감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얘들아, 여기 electrical current 무슨 뜻이에요? current가 흐름이니까 전류란 뜻이에요. figure out 무슨 뜻? 이해하다, 알아내다. 알겠지? figure out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답의 근거 잡고 내려가면 되죠.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면 1번 Limit reactions of hormones. 호르몬의 반응을 제한한다. 호르몬은 나가리. 자, Control the electrical current. 전류를 통제한다. 탈락. Improve your skin conditions. 피부 관리 받으러 피부과 가셨어요? 자, 피부 상태가 좋아진다. 4번 Measure your emotional state. 끝났지? 이 measure가 뭐랑 연결돼? objective랑 연결되죠. 답 4번. 5번 감정의 경험을 다양화한다. 탈락. 4번밖에 없죠.
어때? 단어 하나만 알았으면 그냥 끝났잖아. 컨덕트 정확하게 알았으면 전혀 틀릴 이유가 없었던 지문이었죠. 자, 이제 10번부터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쌤이 여러분들이랑 지금 모의고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1번부터 17번은 듣기예요. 그죠? 총 37점입니다. 자, 여기서 단 2점이라도 까이면 안 돼요.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듣기 다 못 맞으면 너네 내가 저주 하나 내려줄게. 무조건 88점, 89점 나올 거야. 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듣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20번 목적, 심경, 주장.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 도표, 내용 파악, 실용문 2개.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 맨 끝에 있는 그 장문 3개 있지? 막 A, B, C, D하고 지칭 찾고 막 내용 파악하는 거. 그 3개. 자, 이거 다 합쳐서 10문제. 도합 2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본 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 1점도 까이면 안 되는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정답률 90%, 95%가 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요. 모의고사 맨 앞에 2점짜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22번부터 24번, 그 다음에 35번, 40번이요. 자, 요지 추론, 주제, 제목, 35번 흐름, 40번의 문단 요약. 자, 얘네들은 우리가 소위 그 트렁크에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 찾는 거. 그래서 선지를 먼저 읽어서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를 먼저 가늠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래서 얘네는 통상적으로 3점이 붙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23, 4번에. 근데 안 붙는다고 가정하면 얘네도 다 도합 몇 문제 이거? 5문제지? 10점. 그래서 요거는 트렁크 유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극복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67점이죠, 지금. 근데 여기까지 다 맞아도 지금 꼴랑 몇 등급밖에 안 돼? 4등급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채워야 되는 게 21번. 너네가 방금 봤던 1번 문제, 의미 추론 문제. 여기가 3점으로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추상적인 소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30번, 어휘 판단 문제. 여기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41, 2번, 그 작문 문제. 자, 그럼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는 3점이 붙고 안 붙고 막 이래갖고, 여긴 좀 애매하니까 그냥 밑에랑 다 합쳐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43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보면. 알겠지? 자, 33점. 얘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숲과 나무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우리 요지, 주제, 제목 같은 거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중심 내용 찾으면 돼. 그지? 근데 아까처럼 이런 빈칸 있지? 빈칸이 왜 무섭냐면 중심 내용이 예를 들어 이거였다 쳐? 근데 여기에다가 낫을 때려. 그러면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함정을 깔아.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함정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들을 조심히 보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유형이라서 얘보다는 좀 더 어렵긴 하겠죠. 빈칸은 훨씬 더 얘네보다 어렵고. 알겠지? 이제 그 다음에 대망의 다음이 누구냐면 논리적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는 얘네들인데 35번 35번 했구나 저기. 그럼 쟤는 빼고 36부터 37 순서 배열, 38부터 39 문장 삽입. 요거 요 네 문제는 얘랑 푸는 법이 달라요. 이거 잘 푼다고 해서 이거 안 풀려요.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니들이 맨날 이거 풀듯이 푸니까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감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푸는 거 잘 봐야 돼.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풀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해. 푸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누구야? 어법까지 하면 끝. 그래서 저는 어법을 수능 2개월 전에 해요. 그래도 되거든요. 수능 2개월 전에 와다다다다닥 하고 가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다 맞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게 요 세 놈이죠. 그지? 그리고 요거 푸는 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문제 푸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풀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참고로요, 2번 이거 니네가 지금 푼 이 시험지 있잖아. 좀 쉬워요. 안 어려웠어요. 1등급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지금 막 다 아무리 낮아봐야 50%대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건데, 자, 이제 기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Let's assume that at least some animals,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최소한 일부 동물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thinking, 생각을, 뭐에도 불구하고 lacking a language.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야? 아무래도 lacking a language겠지. 그러니까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일부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까? 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A, B, C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this,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앞에 반드시 있었어야 되지. 이런 연결 포인트를 잡으면서 풀어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B,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A랑 똑같이 앞에 가리킨 게 있어야 되고요. 자, C,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자, 이러면 보통 2점짜리야. 2점짜리는 이렇게 A, B, C 앞에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연결이 쉽게 되게 설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3점짜리는 이런 게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3점이. 알겠지? 그럼 달리 얘기하면 A, B, C에 너네 무조건 저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다 연결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C를 먼저 읽어볼게요. C. 왜냐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람쥐 이래버렸잖아. 다람쥐가 없어 지금. 그지? 그리고 이것을 한다라는 것, 뭘 한다라는지 아직 딱히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가능성 높아 보여서 해서 C를 먼저 읽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야. 자, necessarily 무슨 뜻?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래서 이게 부분 부정이잖아.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다. 그죠?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근데 이게 꼭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닌 게 they possess. 이거 뭐도 해야 돼, 얘들아. 대명사 가리키는 거 찾아야 돼. possess. 소유하다. concepts. 개념이란 뜻이지. 그러면은 그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아, 너무 신나는 타임이었어요. 자, for 해석하세요. 뒤에 가면 반칙. 지웅아,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시켜봐야겠어요. 자. 그치. 콤마 끊겼지. 그럼 전치사 아니지. 접속사지. for 접속사 쓰면 뭐라고? because. 왜냐하면 이거 문장 독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요, 일부 형태의 생각은 어쩌면 non-conceptual이거든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 가능성 있을 것 같지 않아? 잘 봐. 일부 생각은 개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고 반드시 얘기하면 안 된대. 근데 지금 think 써있지. 어떤 애들은 언어 없이도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일부 생각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랑 연결돼요? 여기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다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개념은 없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고는 가능하나 개념 체계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for instance, 그래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 가령 a squirrel. 드디어 예시 나왔고 a squirrel, 저기 다람쥐 나왔죠. 그러면 이 day가 가리키는 게 squirrels가 아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지. 그치? 얘 때문에 이거 squirrels가 아니라 얘가 누구 얘기했던 거야? 이거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무조건 C가 기본문 다음에 와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얘가 요거랑 연결이 돼. 그러니까 C는 먼저 와야 돼.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여기다가 숫자 쓰면서 풀어. 안 그러면 낚인다. 그래서 다람쥐가 planning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s currently standing on, 자기가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to a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뭇가지 점프해서 가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대. 자, 이 planning이 뭘 의미해요? 얘나 이 planning 뭐야? 내가 독해하면서 뭐야 라고 하면 연결하라는 뜻이야. 계획한다가 뭐야? 뭐 대학 간대? 계획하는 거야? 계획을 계획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뭘로 받아들여야 돼? 사고로 받아들여야지. 사고한다라고 해야지. 얘들아, 독해할 땐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다람쥐라는 동물이 지금 사고하고 있어요. 사고. 생각. 자, 근데 이제 B, A를 봤는데 A, 이게 내포하진 않는다. 의미하진 않는데 다람쥐들이 개념이 부족하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B, 이것을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she, 또 she 보고 낚이지 말고 이 she 누구 가리키는 거야? A squirrel이지. 그지? 다람쥐가 doesn't need a concept of branch nor a concept of tree. 이거 한다는 게 누구 가리켰던 거야? 이거 가리킨 거지. 그지? 점프한다라고, 잠깐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걸 얘기해야지. 점프하는 거. 그지? 그래서 이 점프라는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다람쥐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허무한 문제인 게 끝났죠. CBA밖에 안 되죠, 이거. C 다음에 B 나오는 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A를 안 읽어버려도 끝나버려서 이 문제는 수능에서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B가 그 다음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거죠. 더 보죠. 그러면 어쨌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지? It might be enough for her to have the ability. 얘나? It might be enough for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왜? 찐주어잖아. 그지? 이것도 어법 나왔네. 자, to have, for example, the ability to think in images. 그러니까 개념은 필요 없어. 그냥 뭐 하면 되니까?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이미지라는 명사는 민준아, 컨셉이라는 개념이라는 단어와 유의관계, 반의관계, 이미지는. 나머지도 생각해봐. 유의야, 반의야. 이미지는, 컨셉이랑. 왜 반의야? 개념이 없이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이미지는 결국 컨셉 없이 생각한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런 독해가 가능해야 돼. 예은이 이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민준이 이해됐나요? 왜 반인지 알겠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는 거야, 얘들아. 자,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where she can imagine and try out different routes.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각기 다른 루트를 막 이렇게 계산해 본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얘네가 다람쥐들이 개념이 또 부족한 건 아니래. 그저 simply that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자, simply that 저 that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concrete는 너네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생각에 있어 그것들, 즉 컨셉, 개념이 필요치 않다라는 걸 단순히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 us, 우리가 to be able to say that,
가능하다고 얘기하려면 동물이 컨셉, 즉 개념을 갖고 있다고. 자,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지? 우리 리딩 부스트에서 했던 거죠. We have to show not just that she's capable of thinking. 그러니까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려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된다? 그녀가 특정한 어떤 능력 또한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 왜? 아니, 아까, 개념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일부 생각은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다람쥐는 이미지로 그려낸다 했잖아.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서는 그렇다고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래. 왜? 능력이잖아. 개념이 있으려면 생각도 가능해야 되지만 특정한 그 영역에 있어서의 능력도 필요하다죠. 얘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다람쥐는 이 상황에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어휘 문제 내도 되고 빈칸 문제 내도 되고 막 미쳤지? 이거 끝에다 빈칸 내도 되잖아. 아, 이 문제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거 내신할 때 이거 니네 100% 시험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낸 학교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진짜 제가 방금 얘기한 유형대로 다 나왔고. 알겠어요? 니네가 내년에 내신 대비한다? 그럼 이런 뉘앙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지금 내 말 이해됐나요? 자, 요거는 그럼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가 없는 사고 능력이 있다고 치면 언어가 있는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언어는 고등 사고 체계겠지 뭐. 그지? 기본적인 동물들은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개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고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특정 영역의 능력 또한 갖춰야 우리는 비로소 그 특정 영역에 있어서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야,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막 추상적이라서. 그지? 요런 게 모의고사에 무조건 두세 지문씩은 나옵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많이 나오고요. 순서별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렇게 풀었다 손.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랑 다르게 풀었다. 그럼 잘못 푼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 어쩔 땐 맞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풀어야 돼. 준성이 오케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들 다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해석하면서 내용 연결하는 겁니다. 간단하지? 자, 11번도 같이 볼까요? 11번은 사실 많이들 안 틀렸어요. 정답이 63이나 되죠? 이건 그냥 어려운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 많이 써서 그냥 괜히 어려워 보이는 척 하는 거지.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한번 보면 cartilage, 연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 연골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a joint. joint가 뭐야? joint가 연결점이라는 뜻이야. joint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를 쓰면 통합 이런 뜻이 되잖아. 근데 어를 썼지. 관사 쓰면 뭐라 그랬어? 눈에 보이는 명사이니까 너네 이거지. 관절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포인트는 관사가 붙었을 때예요. 자,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있어서 연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특히 if that joint, 이 관절이 bear가 뭐예요? 너네 태어나다가 be born이지. 왜? bear가 품다니까요. 그러니까 품는 거지. 그러니까 체중을 견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특히 이 관절이 체중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견디고 있을 때, 너네 무릎처럼. 오케이, 그러면 연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This
squeeze가 뭐예요? 짜는 거죠. 그래서 joint fluid, 니네 관절에 있는 그 fluid, 액체가 이렇게 짠데, 근데 말이 돼? A 탈락. 절대 나올 수가 없죠? 1번 탈락이죠. 자,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then. 그리고 나서란 뜻이지. 니네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그리고 나서 drinks in, 빨아들인다? B도 탈락이지. 개 쉽네. 바로 C 나와야 되네. 그리고 imagine for a moment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준성아, imagine for a moment를 연결사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연결사로 한번 치환해봐. 연결사. 뭐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거. 상상해보자. for example이잖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 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for example이잖아. There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of your left knee. 이너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작동 체계를 한번 들여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 너네 왼쪽 무릎을 as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지.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너네가 길거리를 따라 내려간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할 거니까 C가 나오는 게 맞고, 무엇보다 A랑 B는 this와 then이 가리키는 내용이 앞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 탈락이기 때문에 C밖에 안 돼요. 됐죠? 이렇게 먼저 확실한 순서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답은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이죠. When you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to your right. 여러분들이 하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is released. 당연하지. 왼쪽에 싣고 있던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은 자유로워지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released니까 힘이 빠지는 거지, 여기는 체중이. 그러면 왼쪽 무릎에 있는 니네 연골이 그러고 나서 drinks in synovial fluid in much the same way that a sponge soaks up liquid when put in water. 스펀지가 물에 적셔졌을 때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싹 들여켜 삼킨대. 그래서 when you take another step and transfer the weight back onto your left leg. 그치? 오른쪽으로 했다가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빨아들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뱉는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중을 견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Much of the fluid squeezes out of the cartilage. 그러면 이 the fluid라 했지? 이거 빨아들인 거. 그러니까 더라고 한 거지? 거기에 많은 양이 squeeze out이니까 뭐야? 연골에서 쫙 뽑아낸다는 거야. 왜? 내가 하중을 열로 옮겼을 때 얘는 이제 굳이 안 버텨도 되니까 연골이 그때 액을 쫙 빨아낸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연골이 액을 쫙 뱉어준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버틴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뱉어내니까 그게 스퀴징 여기로 나오지.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려면 들어갔다 나왔다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 나오려면 얘네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C, B, A가 되는 거죠. 끝. 안 어렵죠? 아마 이건 이렇게들 푸셨을걸? 비슷하게 푸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민준이부터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문장 삽입을 만났어요. 이제 어디에 삽입문이 들어가는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가령
주제나 제목 문제 봤을 때는 우리가 선지 먼저 읽으라 했잖아요. 자, 여기는 당연히 뭐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이거 삽입문, 그죠? 삽입문? 삽입문 먼저 읽지. 너는? 너는 딴 거 읽어? 이거 먼저 읽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야, 우리가 저런 단서를 먼저 읽는 이유가 뭐야?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먼저 가늠하고 들어가기 위함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제 제목은 선지를 먼저 읽는 게 맞지. 근데 저건 그냥 부분의 지엽적인 한 단서일 뿐이지. 저거 먼저 읽는다고 도움 돼요? 너네 또 그럼 1번 가서 또 읽어. 또 읽고 있어. 읽지 마세요. 도움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열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삽입문 읽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자, 이거 피아제라는 아저씨인데요. 피아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볼 겁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지금 교육심리학의 아버지라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육학에서는 니네가 나중에 뭐 혹시 교육학과에 가게 되면 피아제 아저씨는 무조건 만나게 될 텐데 왜냐면 이 사람이 쓴 글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어쨌든 피아제가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 피아제가 그 다른 물병에 물의 양을 똑같이 넣었대. 똑같이. A tall narrow glass and a wider glass. 그러니까 한쪽은 요거고 한쪽은 요거고. 그지? 뭔가 얄쌍한 그래서 너네 지금 음식점에서 다 뚱캔 나오잖아. 뚱캔. 옛날에는 이렇게 호리호리한 그 유리병처럼 나왔어. 놀랍게도요. 그거랑 뚱캔이랑 양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적어 보이잖아. 그지? 뚱캔은 뭔가 두꺼우니까 많아 보이고. 그지? 그래서 지금 뚱캔만 살아남고 다 사라졌어. 유리병 이제 잘 안 나와. 어쨌든 똑같은 양을 부었으니까 똑같이 있겠죠. 근데 생긴 게 다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겠지. Then asked kids to compare two glasses.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1번 나왔죠. 그때 읽는 거예요. 이러고 읽는 거야. 그리고 피아제는 주장했대. 아이들의 근데 잘 봐 일단. morality가 무슨 뜻이야? morality. 도덕성이죠. 아니 지금 유리잔에다 물 부었는데 도덕성이 왜 나와? 그러면 저 유리잔에 물 부은 걸 갖고 도덕성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도덕성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마치 그들이 이러한 물잔, 유리잔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대. 그래서 we can say that it is innate or kids learn it direct from adults. 그거를 아이들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래. 그러면은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겠네. 그럼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후천적이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1번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1번이 답이려면 요거 반대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 뒤를 읽는 거야. 알겠지? Kids younger than 6 or 7 usually say that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지. 오히려 이 반대되는 내용은 안 나오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번 탈락.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서 푸는 거야. 큰 유리잔이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물의 레벨, 수위란 뜻이야. 수위가 더 높으니까. 얘다 when이지. 그 day지.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되면 they figure out the conservation. conservation 보존이란 뜻이야. volume은 뭐예요? 너네 중3 때 부피 구하는 거 나오지 않아? 구나 막 이런 거? V쓰지. 볼륨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보존된다라는 거 그 자체로 그걸 알았는데 그저 컵을 갖고 좀만 놀아보면 그럼 얘들아 이 ready가 뭐 얘기한 거야? 영유아 허접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가 나이가 좀 차면 이란 뜻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네? 탈락.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보존된다는 걸 알아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morality랑 연결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3번 뒤에 봐봐.
rather. 아까도 나왔지. rather 나오면 어떻게 돼? 앞에랑 같은 말 다른 말. 흐름 뒤집히지. 오히려 it is self-constructed. 스스로 구성되는 거래. 뭐 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뭐랑 다른 말? self-constructed는 자기가 스스로 구성하는 거니까 타고났다는 거야? 후천적이라는 거야? 후천적이라는 거지. 이거랑 반대되네? 그리고 애들이랑 놀면서 한다는 건 아빠한테 배운다는 거 아니야. 끝. 답 3번. 왜? rather로 흐름 뒤집혔잖아. 그리고 반대게 되잖아. 됐죠? 답 3번. 이러면 예은아 이제 뒤에 볼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문장 삽입이 개꿀이야. 빨리 풀리지. 끝이야. 정확하게만 잘 읽으면 뒤에를 안 읽어도 명확하게 답이 보이잖아. 끝난 거야. 이렇게 풀었다 손. 자,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민준아 삽입만 볼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이거 가고 1번 왔을 때 읽고 앞에랑 뒤에랑 연결되는지 보고 읽고 연결되는지 보고 읽고 연결사 조심하고 이렇게 푸는 거야. 쉽지? 응. 왜? 준성이 질문 있어? 왜 신기해? 오 이러고 있어.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 사이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이거 3점이었나? 이거 3점인가요, 혹시? 아, 3점 아니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어디를 먼저 읽는다? 얘를 먼저 읽는다.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에어컨이 rise, 떠올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이 유행을 탔다라는 거죠. 그게 accelerated, 가속화시켰대요.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밀봉된 박스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대. 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에어컨의 기술이란 건 대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반이 뭐를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적인 문법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 밀봉된 박스에서는요. 빌딩에 오직 공기의 흐름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과된 덕트 배관이라는 뜻이야. 덕트 이렇게 뭐 통하는 거. 그래서 of the air conditioning unit, 에어컨 하나마다 이렇게 달려있는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나고 들어가게 해놨대. 그래서 밀봉이라고 한 거네. 이것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른 건 다 막히고. 알겠죠? 그러면 오직 공기가 이것만을 타고 갈 수 있다가 일단 핵심이겠네? 그죠? 그리고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근데 이게 반드시 이런 식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지. 이런 식일 필요는 없다?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더운 기후 지방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한번 봐봐. 그게 시칠리 섬이든 마라케시든 테헤란이든. 마라케시가 아마 저 모로코인가? 거길 거야 아마. 그래서 저런 엄청 더운 지방에 오래된 건물들을 봐. 그럼 봐봐.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해놓고 오래된 빌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 에어컨에서 좋은 얘기할 것 같아? 안 좋은 얘기할 것 같아? 안 좋은 얘기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오직 공기를 딱 설치된 덕트만을 통해서 타고 가게 한 거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자연풍을 허락하는 그런 건축 구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자, 1번 읽어볼게요. But, 하지만. 그럼 앞에랑 다른 말 해야 되지. 그리고 all this, 이 지혜라고 했으면 앞에 이 지혜가 나와야겠지. This wisdom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 지혜의 모든 게 삽입구 나왔지. accumulate 무슨 뜻? 축적시키다. So, accumulated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 실용적 경험에 따라서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이 지혜가 all too often ignored. 근데 너무 자주 무시받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에어컨 건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rchitects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shadow, airflow, light colors.
건축가들은 그늘, 공기에 통하는 거, 그리고 밝은 색깔 같은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대요. 근데 일단 첫째, 이럴 필요는 없다. 오래된 건물들을 보자. 근데 이 모든 지혜는 일단 지혜가 없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이죠. 왜냐면 굳이 연결하자면 얘를 지혜라고 본다고 치면 그럼 얘가 나오고 지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지혜 부분이 1번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1번은 그냥 탈락인 거예요. 그죠? 이게 결국 지혜일 거 아니야. 근데 얘보다 앞에 나오면 안 되겠지? 오리엔트 무슨 뜻?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트가 인도하다잖아. 일로 가시면 됩니다. 길 안내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도하다죠. 그래서 그들은 빌딩을 인도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했다는 거야? To capture cool breezes and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오후에 있을 엄청 더운 열기를 막고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잡도록 빌딩을 만들었다는 거네. 데이 누구야? 데이 누구야? 아키텍트지. 연결돼버리지. 2번 꼽사리 끼면 안 되지. 탈락. 근데 3번에 데이 또 나왔네. They built with thick walls and wide roofs and transoms over doors to encourage air flow. 이게 흐름상 연결되죠. 그지? 그리고 얘도 아키텍트 얘기하는 거지. 3번 탈락.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a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싼 차 이름 아니고요. 미국의 저 지방 이름이에요. 투싼. 자, 투싼 엄청 더운 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mud brick, 흙으로 만든 벽돌집에 한번 몇 분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니면 walked on the narrow streets of Old Seville. 이거 스페인의 세비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좁은 길을 걸어봤든 knows how well these construction methods work.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야? 요거죠, 요거. 얘네들. 그지? 오래된 건물들 건축 기법. 그거 가리키는 거지. 근데 5번 봐봐. In this sense,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ir conditioning is not just a technology of personal comfort, it's also a technology of forgetting. 있는 거래. 왜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갖고 온 선조들의 지혜를 싸그리 개무시하니까 forget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이거 얘기한 거네. 그렇다고 봐. 간단하죠? 다음 주에 리프 클리닉 다음 편 풀어볼 텐데 그때는 꼭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수업 때 나랑 똑같이 풀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니네가 이런 도식화들을 막 해봐야겠지? 그지? 꼭 이러면서 푸세요. 이해됐나요? 자, 대망의 마지막. 이거 후딱 하고 갈게요. 얘들아, 이거 왜 그러냐면 16번이 정답이 29야. 다 틀렸어, 얘들. 29%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한 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Some researchers view spoken languages as incomplete devices. device가 장치란 뜻이죠. 그래서 일부 연구원들은 우리 구어체, 말로 하는 언어가 불완전한 장치라고 여긴대. For capturing precise differences. precise 무슨 뜻?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하대. 뭐가? 말로 하는 언어가. 그래서 이들은 think numbers represent a most neutral language of description. 우리가 묘사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언어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숫자랑 구어체는 다른 말이지.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뭐 한다? 중립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중립적 묘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골 때리게 뭐라 해놨어? 근데 있잖아. When our language of description is changed to numbers, 우리가 언어로 묘사하려고 하는 게 숫자로 바뀌면 we do not move toward greater accuracy. 더 정확한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한대. 맞아 틀려? 이거 답. 맞죠? 왜요? 중립적이면 accuracy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accurate로 볼 수 있겠지. 근데 숫자로 바꾸면 근대 때문에 안 바뀐다, 안 중요하다, 안 정확하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however가 A에 대한 답의 근거인 거지. 그러니까 맞죠. 됐지? 그럼 숫자는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그래서 numbers are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than words, music, or painting. 이런 말로 하는 것들보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숫자는. 그래서 while useful for specific purposes, 그래서 특정한 목적으로는 유용하겠죠. while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They include information of enormous value. 엄청난 가치들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끝났죠, 이거. 저는요, 여기서 답이 끝났어요. 44번. while이면 요거랑 대립이지. 근데 이거 중요해, 안 해? 유용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그치? 그럼 숫자는 enormous value니까 엄청 커다란 숫자를, 엄청 커다란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이 내용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배제한다고 해야죠. 끝. 16번 답 2번. 근데 정답률이 29%, 26%, 29%. 왜?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답 에이 설마 이러면서 무슨 로또 사러 왔어? 무슨 확률로 문제를 풀고 있어.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그지? 자, 이제 15번 끝내봅시다. 가령, 그러니까 지금 이제 for example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의미가 뭐야? 예연아, 정리하면. 숫자가 모든 걸 다 대변하진 않는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보면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are tied to their scores on national tests. 너네 수능시험 점수에 다 옥매여 있다라는 거지. 니네 미래 인생이. 근데 이거 점수가 넘버네? 근데 in effect, 사실 whether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where and what, at what cost depends importantly on a handful of numbers.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 할지 아니면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돈이 들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한 줌의 몇 개의 숫자에 달렸다라는 거죠. 안 좋은 얘기 하려고 쓴 거지. So these numbers do not account for 무슨 뜻? 설명하다. 근데 이런 숫자들이 결코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얘네 학교에서의 삶의 수준을, 이 수준이 위에서 뭐랑 같은 말이야? value랑 같은 말이지, 가치. 이거니까 그러니까 퀄리티 맞는 거지. 그지? 자, 더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끝났죠? 자, 15번 볼게요. 숫자가 모든 걸 얘기해 주진 않는다. 바로 1번 박아버리네. 2번. 인간의 이야기가 숫자에 의해서 발견된다. 탈락. 3번. 데이터. 인간을 이해하는 틀이다. 탈락. 언어의 한계. 탈락. 숫자 나와야 되죠. 5번. quantify가 뭐예요? 수량화하다는 뜻이죠. 인간의 경험을 수량화하는 것에 장점이라 해서 틀렸지. 만약 disadvantage였으면 답이었지. 그지? 답 1번. 됐지? 자, 오늘 참고로요. 제가 오늘 문제 위주로 해설했고 수능 실전 훈련의 해설이기 때문에 뒤에는 문제 정답이 풀렸으면 안 읽었죠. 근데 독해는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쓰라고 안 했잖아. 읽으면서 눈대중을 읽으면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 교재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복습해 오셔야 돼. 알겠지? 자, 오늘 한 거 질문 있나요?
아유, 이쁘게 수업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다음 주까지 주말 수업 시간 잘 보내고 리딩 부스터 복습 또 나가요. 긴장하고 공부해와. 많이 안 내줄게. 내 대신. 아예 똑같은 범위 이제 재미없지. 개봉 박두. 알겠지?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